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활용 파워포인트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할 때는 영상을 집어넣질 않아가지고 좀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로 학생들 얘기가 없어서 나도 깜빡했는데 소리가 굉장히 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미리 얘기를 했으면 영상 볼륨을 좀 업해가지고 작성된 영상을 올렸을 텐데 깜빡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비디오, 오디오, 하이퍼링크를 파워포인트에 삽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말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켜도 되고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제시한 기말 과제에는 이 내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기말 과제를 먼저 제시를 했고 이 기능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이 꼭 기말 과제에 포함이 안 돼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예, 설명하는 내용은 비디오, 오디오, 하이퍼링크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느낌은 보면 알겠지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죠. 파워포인트 내에다가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또 음악이나 같은 소리를 덮어 씌우는 삽입하는 방법, 백그라운드 배경 같은 거, 또 백그라운드 음악,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이퍼링크, 이거는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링크를 걸어서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간다든지 한 슬라이드 안에서, 한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서 여러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디오는 동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영상. 예, 동영상 파일을 파워포인트 안에, 즉 슬라이드에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삽입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제 그 동영상 파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동영상 파일이 내 PC에 있는 영상이냐 아니면 온라인에 있는 영상이냐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내 PC에 있는 거라면 그거를 파워포인트 파일에다 삽입시킬 거냐. 여기 있다. 비디오 파일 삽입 전에는 내 컴퓨터에 들어 있었는데 이걸 슬라이드 파일에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슬라이드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 놔둔 상태로 연결만 시킬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온라인에 있는 비디오 영상 같은 경우 유튜브 또는 동영상 사이트 또는 원드라이브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온라인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 들어있는 경우는 그대로 링크만 걸어주고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곳에 파워포인트에 비디오 파일을 삽입해도 동일하게 말이 좀 이상한데 비디오 파일을 삽입한다는 것보다는 그 온라인 링크를 삽입하는 거죠. 예, 온라인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주소, 웹사이트 주소, URL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주소만을 연결시켜 놓는 걸 이야기하고요. 내 PC에 있는 경우는 그냥 내 PC에 있으니까 그냥 그 파일 경로를 지정해 쓰거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 파일에 직접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파워포인트 파일에 직접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파워포인트 파일의 용량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이동할 때, 즉 저장하고 또 복사하고 이럴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 좋은 점도 있죠. 내가 별도로 동영상 파일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걸 파워포인트 파일에 내장시키지 않고 그냥 별도 폴더에 저장시켰을 경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복사할 때 비디오 파일도 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파일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각각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용량이 커지는 문제는 물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고 공통적인 그림이 아니라면 공통적인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면 대부분 프리젠테이션 파일 안에다 집어넣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쓰이는 거, 이 그림이 다른 데서도 활용이 된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사이즈가 작으면 다 파일에 포함을 시켜버리고요. 특별한 경우면 링크를 겁니다. 가능하면 내 PC에 있는 것도 저는 링크에 걸지 않습니다. 무조건 포함시킵니다. 물론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조심하는 거고요. 온라인 영상, 온라인 비디오 같은 경우는 링크만 걸어주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할 때, 프리젠테이션 쇼를 할 때 인터넷이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또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어야지 동영상이 있는
그 외부 온라인 사이트에 찾아가서 그 데이터, 그 동영상 파일을 불러올 거야, 데이터를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드라이브에 있는 경우 역시 이것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본인 PC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온드라이브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서비스를 제대로 감지를 못해서 막 썼는데 요즘은 이제 온드라이브에다 데이터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다른 교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생각 없이 그냥 내가 Gmail로 되어 있는 또는 뭐죠, MS 같은 경우는 Outlook.kr로 되어 있나? 그걸 해서 로그인을 딱 시켜버리면 온드라이브에 바로 링크가 걸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버리게 되면 로그 오프를 안 하고 나오게 되면 그냥 내가 관리하는 모든 파일이 그냥 오픈된 상태로 그냥 방치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 요즘에 크라우딩 서비스, N드라이브라든지 그러니까 뭐 G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여기 온 드라이브 이런 거 쓸 때 그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 장소에서 PC를 쓸 때 이런 크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작업이 끝나다면 꼭 로그오프 시킨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완전히 종료시켜 가지고 연결이 끊어진 걸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바꿔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관리할 땐 주의를 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쓸 때 개인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쓰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회사 취직, 여러분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한다고 회사에서 쓸 때 어떤 이게 외부에 유출, 배포되거나 아니면 전시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사용된 영상,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예, 비디오 파일 할 땐 비디오 파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또 어디 있냐를 구분한 이후에 프리젠트 파일에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이 늘 알고서 그거에 맞춰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비디오 파일은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영상 파일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으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필요하면 바로 다운로드해서 내 PC에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만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영상도 내가 프리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 즉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내 PC에 저장하는 방법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썼기 때문에요. 그냥 웹브라우저 하나 열고서 구글 또는 유튜브 검색을 유튜브에 접속을 합시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으로 오줌 싸개라고 송도 오줌 싸개라는 걸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좀 짧거든요. 한 45초 정도 되는 건데 요거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강변에 오줌 싸는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 플레이도 한번 시켜보고요. 그럼 동영상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특별한 도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주소창에 유튜브라고 있죠. 그 앞에다 SS만 추가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SS만 추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URL 이렇게 이게 원본이 이거라는 거고 이 버튼을 눌러서 품질을 선택을 하고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될 위치 선택해 주면 내 PC에 지정된 위치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파일은 MP4 파일로 많이 하고 음성, 노래, 음향, 오디오 파일은 MP3를 많이 이용을 하죠. MP3는 오디오, MP4는 멀티미디어라고 하고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포맷이 있습니다. 뭐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MP4를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고르고 그걸 SS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내 PC에 저장을 해 놓아야 됩니다.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동영상 파일을 저장했다면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키고 파워포인트 안에 가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올라왔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삽입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끝에 가보면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 화면 캡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 비디오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비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온라인 비디오인지 내 PC의 비디오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제시가 되고요. 내 PC의 비디오를 딱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 삽입이라고 열기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오줌 싸게 동영상 파일 잡아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 내 파워포인트 파일에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이 동영상 파일이 삽입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이런 오피스 툴들을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소리만 듣는 건 아닙니다. 옆에 열어놓고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야 됩니다. 뭐 동영상 다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틀어놓고 듣기만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눈이나 귀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다음에 내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영상 보는 걸로 만족했다고 그러면 아마 기말고사, 기말평가자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보면은 아주 단편적으로 만들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만든다는 거죠. 파워포인트 파일에 기말 보고서를 만들 때는 동적인 요소,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그림을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배치를 강조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의사,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 딱 멈춰져 있는 그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말평가 기준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이용해서 가볍게 움직이는 거, 또는 여러분이 원하면 음성도 녹음을 시켜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대충 하겠죠. 지금 비디오 추가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슬라이드가 열린 상태에서 삽입 메뉴를 선택하고, 리본 메뉴라고 보통 하죠. 삽입을 선택하고 오른쪽 끝에 가보면 비디오가 있고요. 선택하게 되면 밑에 온라인 비디오냐 내 PC의 비디오냐 나오고, 내 PC의 비디오를 누른 이후 열기창이 열리면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 슬라이드에 오줌 싸게 동영상이 삽입이 됩니다. 알았죠?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삽입해서 비디오 선택하고 삽입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상 파일일 경우는 마우스를 그림 위에 살짝 갖다가 살짝 클릭하게 되면 밑에 쪽에서 이렇게 비디오 컨트롤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 할 건지 현재 멈출 건지, 여기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전체 비디오 파일, 현재 플레이 되는 시간, 그리고 사운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플레이를 시키지 않아도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이후에 이 주변을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마우스 끝에 버블팁 형식으로 해서 현재 시간이 나타납니다. 일반 그림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도 이렇게 핸들만 나올 뿐이지 밑에 이렇게 플레이 재생에 관련된 컨트롤 바가 나오질 않거든요. 컨트롤 패널이요. 그렇지만 동영상 파일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바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언지, 동영상 파일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원본 사이즈가 어떻게 됐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내가 지정한 크기로 동영상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제 PC에 있는 파일에서 직접 연결시키는 경우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한 거는 동영상 파일, 즉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을 슬라이드 안에다가 내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다 집어넣는 경우입니다. 집어넣는 경우죠. 이번에는 비디오를 파일로 연결시키는 경우거든요. 동일합니다. 삽입 누르고 여기서 비디오 누른 다음에 내 PC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그림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파일에 연결, 삽입인데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삽입이 아니라 파일의 연결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파일의 연결로 지정하게 되면 실제로 이 동영상 파일은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있으면서 제어가 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오케이? 즉 여기 봤죠? 아까 삽입한 건 이렇게 하나 파일이 나오고요. 사이즈가 좀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파일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일단 파워포인트 파일이 별로 크질 않습니다. 2MB가 되질 않죠. 그리고 동영상 파일은 외부에 있습니다. 즉 이게 일일이 공급이 돼서 여기서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동영상 파일은 독립적으로 바깥에 존재합니다. 둘을 합치게 되면 약 19MB가 되죠. 19MB.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파일이 요즘은 컴퓨터 사양이 좋아져 갖고 19메가, 20메가 정도 파일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읽고 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의 사양에 따라서 이걸 좀 선택해 주면 됩니다. 물론 내 PC는 좀 사양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20메가 정도 거의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걸 느끼질 못하거든요. 한 200메가, 300메가, 뭐 1기가, 2기가짜리가 아니라면 쉽게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맞춰주는데 20메가 정도라면은 그냥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파일에 연결한 경우,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외부 파일에 연결한 경우는 동영상 파일하고 파워포인트 파일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파일에 연결을 시킬 때는 삽입을 딱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삽입의 확장 버튼을 눌러서 나온 메뉴 중에 파일의 연결을 선택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요번에는 이제 온라인 비디오 연결입니다. 온라인에다 연결한다는 거죠, 온라인. 이거는 내 PC에 동영상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이 저장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삽입에서 비디오 누르고 요번에는 온라인 비디오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온라인 비디오를 열게 되면 바로 브라우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창이 열립니다. 먼저 그림 삽입할 때도 이런 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갖고 온드라이브냐 아니면 유튜브냐 아니면 다른 거냐 주소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검색창 이 부분에다가 내가 검색어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검색된 결과가 요약돼서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검색된 요 동영상에 대한 연결 주소 URL 보통 이제 링크라고도 하고 주소라고도 하죠. 그 정보를 끌어다가 파워포인트 요 슬라이드에다가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하진 않네요. 똑같은데? 변하네요. 이게 플레이가 되나?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움직이네. 소리도 들리는데? 소리 제어가 안 되네. 예. 이렇게 동영상 삽입이 되는구나.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젠테이션 쇼를 하는 단계에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삽입하고 제어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제어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내 PC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파일에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에 유튜브에는 영상만 빼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중간 앞뒤 사이즈는 하나도 들어있질 않죠. 사이즈래네. 테두리에 서 있는 광고니 밑에 뭐 비디오에 대한 정보 같은 건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유튜브로 넘어가네. 그럼 다른 거 누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 이런 게 제시는 되는데, 다른 유튜브 실제로 웹 브라우저에서 보듯이 내가 영상을 보다가 이게 끝나게 되면 다른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이렇게 썸네일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선택하는 기능은 없네. 이걸 눌러서 넘어가진 않네요. 내가 지정한 그 영상만을 볼 수 있는 그렇다는 거네요. 오케이, 알았어. 괜찮은데,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웹브라우저 형식으로 나오지만 내가 지정한 그 영상만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예, 오줌 싸게 동영상 실제 넣은 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본 거랑 틀린가? 예. 이 소리 조절 되는데? 아까 거랑 뭐가 틀리지? 플레이가 된 거구나. 네, 동영상 잘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가면, 이거 브라우저로 넘어가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강의 자료 녹화하는데 내가 태그를 그 동영상 온라인에 링크되어 있는 걸 잘못 눌러가지고 동영상이 녹화되지 않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혼자 놀다 왔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니까 지금 동영상 오른쪽 밑에 이렇게 내 얼굴이 들어가고 이렇게 별도로 펜 같은 게 이게 동작하는 이렇게 동작해야 되는데 잘못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비디오를 추가하는 방법은 인베디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때 이 동영상의 URL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URL 복사해갖고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URL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직접 삽입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내가 이제 먼저 검색을 하고 여기 공유라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소스 코드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소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아까 우리 삽입에서 비디오 눌러가지고 비디오 삽입해 보면 아래쪽에 비디오 인베디드 태그라고 있거든요.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주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내용이 삽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사이버 강의실에 접속해가지고 지금 영상 보고 있죠? 지금 보는 그 영상들도 다 인베디드 태그를 사용해서 삽입하는 방식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입력할 때 그 인베디드 태그가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런 거 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베디드 태그 다른 사이트에 다른 뭐 매체에다가 요 동영상을 주소를 인베디드 내장시키고자 할 때는 저 주소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요 차이가 뭐냐고 그랬군요. 실제로 보는 그림은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뭐 진짜 데이터는 똑같은데 이 서버가 서로 틀린 것 같아요. 이걸 쓸 경우는 별도로 이제 인베디드 별도 서비스하는 서버고 여기서 이걸로 연결해서 할 때는 조회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봤을 때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조회수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는 카운팅이 되고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주소가 틀리다는 건 서버가 틀리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양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백업을 받아놓으면 이중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태그만 집어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비디오 재생과 관련된 리본, 그러니까 툴바입니다, 툴바. 보통 여기 누르면 이제 비디오 도구에 들어가 누르고 재생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항목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관이라는 게 겨우 재생, 볼륨, 반복 재생, 요 정도지요. 책갈피, 트리밍,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건 또 뭐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뭐 재생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재생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또 클릭하게 되면 멈춤, 토글이 되죠. 플레이했다가 멈췄다, 플레이했다, 멈췄다. 이게 반복된다는 소리고요. 책갈피는 책갈피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어떤 동영상을 쭉 보다가 책갈피 버튼 딱 누르게 되면은 어디 갔냐? 스크롤 막대 현재 시점에 노랗고 동그란 책갈피가 추가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다 책갈피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책갈피를 클릭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재생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마킹해 놓는 거죠. 이 중요한 장면 딱 해놨다가 쭉 보다가 아까 그거랑 비교할래? 그럼 여기 마킹하고 뒤에 거 눌러보고 앞에 거 눌러보면 서로 영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비디오 트리밍, 이 트리밍이라는 게 트림 아니고요. 트림. 이걸 이렇게 잘라낸다는 겁니다. 비디오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클립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지정해서 트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죠, 트리밍. 그래서 이걸 딱 하면은 내가 시간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해보고 초록색 막대가 빨간색 막대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지정하고 그 구간만을 재생하도록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선택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재생이 되죠. 내가 동영상을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했는데 전체 내용을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아직 뭐 영상을 이걸 원본 영상 손상시키긴 싫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상 편집하는 기술도 없어. 이럴 때 쓰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사이만 해줘. 그럼 그것만 딱 재생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럴 때 잘라 쓰는 기능,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플레이할 건지 그 시간 범위를 지정하는 기능을 비디오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트림은 잘라낸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건 알죠? 줌인, 줌아웃은 뭐죠? 줌인은 확대해서 보는 거, 줌아웃은 축소해서 보는 걸 줌인, 줌아웃이라고 하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점점 밝아지는 거, 점점 어두워지는 거. 또 소리, 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상으로 되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거고요. 오디오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그런 걸 표현할 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비디오 클립을 재생하기 전에 포스터를 화면에 초점에 겹치게 나타냈다가 페이드인 효과하고 재생 끝날 때 마지막 화면에 포스터를 겹치게 하는 페이드 아웃. 아니, 그림이니까 어떤 포스터가 있으면 포스터가 쫙 있다가 포스터 사라지면서 동영상이 쫙 올라오고 동영상이 다 플레이가 되다가 동영상 죽을 때쯤 되면 포스터가 쫙 이렇게 올라와준다는 거죠. 그게 살짝 겹치면서 하나는 어두워지고 하나는 밝아지면서 표현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안 써봤어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볼륨. 비디오 클립의 소리를 높거나 좀 4단계. 이건 선택하는 거죠. 볼륨. 볼륨의 크기를 4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 오디오 그 볼륨 바를 직접 움직여도 되는데. 그리고 6번의 시작. 요 시작은 요 재생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동영상을 언제 스타트 시킬 건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스타트 하죠? 자동으로 슬라이드가 시작될 때 할 건지 클릭했을 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하자마자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는 것도 있고 클릭했을 때만 플레이 되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한다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는 뭐 조금 딜레이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플레이, 그러니까 영상이 시작되는 거고요. 물론 이거 하는 동안에도 내가 재생 버튼에 의해서 멈췄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화면 재생. 전체 화면 재생은 보통은 슬라이드 안에 지정된 크기만큼만 그 영상이 보여지는데 저걸 체크하게 되면은 플레이가, 그러니까 플레이래네. 동영상을 플레이 시켰을 때, 재생했을 때 그 영상이 전체 화면을 꽉 차서 나온다는 겁니다. 영상이 끝나면 다시 줄어들겠죠. 그리고 8번째 거는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기인데 요거는 이걸 체크해 놓은 비디오 클립을 재생하지 않을 때는 비디오 클립 이미지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공간 있죠.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클릭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그림을, 동영상을 보면 많은 공간, 면적을 잡아먹다 보니까 그 공간을 영상을 보지 않을 땐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런 의미죠. 괜찮네. 필요하면 전체 화면으로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 플레이 안 할 때는 안 보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복 재생. 이거는 영상이 있는데 특별히 내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영상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체크해 놓으면 무조건 반복하고 그때 빠져나가는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ESC 키는 어디에 있는지 알죠? 키보드의 왼쪽 맨 위쪽에 있는 게 ESC, Escape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디오 재생과 관련된 컨트롤 패널, 툴바들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트리밍 괜찮은 기능 같아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 기능 쓰면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고요. 또 여기 전체 화면 있죠. 전체 화면하고 재생하지 않는 숨기는 이 기능은 같이 붙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나중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고급스러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한번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걸 많이 쓰면 고급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재료가 꼬진데 그걸 뭐 유명한 셰프, 어떤 셰프가 와도 재료가 나쁜 상태는 좋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죠. 일단 내용이 좋다면 좋은 도구, 좋은 기술이 거기에 더해져서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런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디오 재생하는 거는 앞에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들을 삽입할 수 있는 거고요. 삽입한 다음에 그걸 갖다 제어해 주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컨트롤 패널들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재생 제어, 소리 제어, 그리고 방향 제어, 그리고 위치 제어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책갈피 추가인데 아까 이제 말해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책갈피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내가 보다가 체크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실행이 되니까 이 책갈피 기능도 꼭 직접 테스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도 되고요.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써보면서 익히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그 책갈피를 제거할 때는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책갈피 제거라고 나오죠. 예, 여기서 책갈피 제거를 집어넣고 설정했으면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갈피 제거를 누르게 되면은 설정된 책갈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 조금 아까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하죠? 이거를 실제 동영상을 삽입해 놓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그 기능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다음은 비디오 트리밍입니다. 비디오 트리밍. 트리밍은 잘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내 PC에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들지 않아요? 물론 외부 PC도 파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동영상이 내 PC에 있을 때 이런 작업 해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비디오 트리밍을 딱 선택하게 되면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고 나는 겁니다. 슬라이드에 삽입되어 있는 비디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재생을 선택한 다음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을 선택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 툴바가 나오고요. 여기서 비디오 트리밍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왼쪽 끝에 초록색, 오른쪽 끝에 빨간색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간을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럴 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 자세히 나왔죠? 그걸로 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재생하도록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 내용은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트리밍으로 잘라서 설정을 해 놓게 되면 내용은 있지만 플레이할 땐 설정된 구간만을 재생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쓸 수 있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굳이 내가 동영상을 편집해서 잘라낼 필요도 없고 원본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이 방법 쓰면 쉽게 원하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꼭 해봐야 됩니다. 재밌어요. 예. 그 다음 비디오 재생 중에 포스터 툴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왜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좀 그런데, 뭐 있으면 좋은 거더라고요.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택하고 미디어, 그러니까 동영상 그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 보면은 포스터 툴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원형 원래대로 파일 이미지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걸로 놔둘 건지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대신할 건지 그 대신 즉 이 내용 그 동영상을 상징하는 포스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지정한 포스터 그림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 플레이하게 되면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포스터란 개념,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알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을 하죠. 남들한테 알리는 상징적인 그림. 이건 동영상이 아니겠죠. 그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윈도우, PC를 쓸 때 윈도우를 사용할 때 보면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 화면상의 아이콘 또는 시작 메뉴의 메뉴를 선택을 하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그림, 즉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상표라고 받아들여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동영상을 상징하는 포스터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노출돼서 신비감을 해치는 경우 상징적인 그림을 표현했다가 짜잔 하고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paid in, paid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지정,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paid in 할 거고 어느 부분에서 paid out 할 건지를 설정하게 되면 화면이 점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나? 예, 너무 빨리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잘못 클릭했더니 그냥 화면이 바뀌어버렸네. 예, 비디오 재생에서 자동 실행과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재생할 때, 이렇게 여기 동영상을 삽입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 메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 때라는 거 클릭하게 되면, 아니 마우스만 선택해도 나오거든요. 시작을 클릭하게 되면 시작을 언제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클릭할 때 할 건지, 이런 식의 옵션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동 실행을 하는 거고요.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기 기능을 쓰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감춰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다른 내용을 표시해가지고 또 나타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 쭉 설명을 적었다가 설명을 딱 클릭한 순간에 여기 설명을 적었다가 설명 클릭한 순간에 동영상이 플레이되면서 나타난다면 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때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실행 기능은 시작이라는 메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제시된 곳에서 시작 누르고 골라주게 되면 그게 맞추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동 실행과 재생할 때 숨기기 기능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비디오 서식입니다. 아까는 비디오 재생과 관련 얘기를 주로 했고요. 이건 비디오 서식이거든요. 아까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럽니다. 아까 포스터니 이런 건 다 서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 여기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정. 비디오로 어떻게 수정을 하지? 예, 밝기 대비는 가로는 그러니까 밝기 어떤 화면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막대가 있는데 가로 세로 확장시켜서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약 40% 플러스만 40%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25가지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정도, 뭐 콘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눌러서 이게 이런 거라고 느껴줘야 됩니다. 나도 그 그림 쪽은 어떤 소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표현도 그렇고 별로 느낌이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2번 여기 색이라고 써요. 색은 다시 칠하기거든요. 여러 가지 색의 셀로 판지를 그림을 쉬운 족갈 나눌 수 있도록 색깔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의 셀로 판지를, 즉 원래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판지, 셀로판 비닐, 투명한 비닐인데 색깔이 들어있는 걸 셀로판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걸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색안경을 낀다. 그게 좋겠다. 빨간색 안경을 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파란색 안경을 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식으로 그 색을 다시 한번 덧칠해주는 그런 기능을 색이라고 합니다. 포스터 틀. 예. 이거는 조금 아까 설명했죠. 포스터 틀, 현재 틀 나눠져 있는데 포스터입니다. 그냥. 화면을 미리 보기 이미지, 아이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포스터 틀. 근데 그게 어느 걸로 할 거냐?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 PC에 있는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4번은 디자인 다시 설정. 이건 비디오 클립을 적용된 모든 서식을 취소하고 원래로 돌아간다. 디자인 및 크기 다시 설정을 선택하면 처음 비디오가 추가할 때 상태를 지금 이런 옵션들 서식에 관련된 거 다 설정했잖아요. 그걸 초기 상태로 돌려버리거나 취소하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네요. 야, 되게 꼼꼼하네. 단지 그림만 집어넣고 동영상만 들어가도 괜찮은데 할 텐데 삽입된 그림에 대해서 서식, 뭐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또는 또 모양, 그게 평소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라든지 플레이할 때 구간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되는데 거기에 아주 사소하게 그 설정을 리셋시키고 재설정하는 그런 단축키까지 만들어 놨다니 쓸일없습니다. 빠른 비디오 스타일, 미리 만들어 놓은 비디오 스타일 갤러리에서 선택한 비디오 클립의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한다. 말이 이렇게 어렵냐? 미리 만들어 놓은 비디오 스타일 갤러리. 지금 이런 서식을 적용하잖아요. 지금 우리 서식 보고 있습니다. 비디오 서식. 이런 서식을 미리 다 정리해서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 쓰라는 거죠. 이겁니다. 주로 모양이네. 테두리도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네. 이렇게 테두리 보더 만들 수 있고 그림자도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여기 라운드로 처리하고 뒤에 그림 레온 사인 같이 할 수도 있고 테두리 진하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거니까 확대시키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앞에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비디오 스타일만 사용하면 멋지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3D로 돌리는 기능, 눕히는 기능 굉장히 많아요. 눕혀진 상태에서도 동영상이 제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는 모양, 누운 모양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6번이 비디오 쉐이프. 비디오 쉐이프는 선택한 비디오 클립의 모양을 변경한다. 클립 모양.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렇게 틀 있죠. 이걸 클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디오 테두리는 스타일만 알면 돼요. 막말로 스타일만 이것들이 다 합쳐진 게 스타일이에요. 이게 다 합쳐진 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 보면서도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면서 놀랄 수 있고요.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쉐이프, 테두리, 효과, 틀 헷갈리잖아요. 그거를 복합적으로 모아서 제시한 게 바로 이 스타일입니다. 우린 스타일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 효과는 비디오 클립의 그림자, 반사, 네온,
부드럽게, 입체적으로, 3차원 다 여기에 비디오 스타일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확장해 보고 영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의할 때는 대부분 부드럽게 하기, 흐리게 하기 이런 거 반사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왜? 헷갈리거든요. 화면상에 표현되는 걸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거지 그게 미적 감각이든지 전체 분위기를 목적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 비디오 효과를 어느 걸 적용할지를 디자이너, 프리젠터를 준비한 여러분이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비디오 서식 꼼꼼한데. 예, 비디오 서식 앞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기 다시 칠할 기능을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흐리게 설정했으면 그림이 오줌 싸는 애들이 이렇게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렵고 흑백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두운 배경에 흑백으로 표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디오 서식의 밝기 다시 칠할 기능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원본 동영상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움직이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런 그림 보면 참 꼼꼼하죠. 이 정도를, 우리는 몰라. 이게 뭐 채도, 뭐 명도, 뭐 차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 날카로운 느낌 나누는데, 우리 그 정도까지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은 좋은 거 골라서 이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바랍니다. 좋았어. 그림뿐만 아니라 비디오, 동영상에서도 이게 된다고 좋은 기분이지. 예, 이거는 비디오 스타일, 또 비디오 쉐이프에 대한 건데, 스타일은 아까 대충 봤죠? 쉐이프는 또 뭐지? 뭐 같은 내용입니다. 화면에 표시될 때 어떤 식으로 표시되냐거든요. 전체적인 스타일이죠. 테두리라든지 기울어진 정도, 부드러운 정도, 또 뒤에 그림자, 뭐 네온, 3D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걸 갖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제시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골라 쓰면 됩니다. MS가 이렇게 차려놓은 상을 쫙 살펴보고서 젓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것만 셀렉트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보다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다 지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물론 시간이 많고 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면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 쉐이프 틀인 것 같아요. 여기 비디오 쉐이프 했더니 쉐이프 이런 틀이 나오네. 동일한 내용인데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내가 동그라미라면 이런 부분은 사라진 상태로 나오고요. 내가 삼각형 하게 되면 이 삼각형 안에 부분에만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우와, 이런 게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떠드는 가운데 오른쪽 위에 영상이 나서 별도로 돌잖아요. 거기 네모나게 나오고 돌기도 하고 하죠.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이렇게 쉐이프나 스타일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동영상 객체를 거기다가 도형해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덮어 씌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창의적인 사고 좋은 겁니다. 좀 해보지 맙시다. 지금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고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같은 걸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비디오 스타일, 또 비디오 쉐이프에 대한 건데, 스타일은 아까 대충 봤죠? 쉐이프는 유수봉이가 굉장히 많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떠들고 있는 제멋대로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 모양은 쉐이프 전체적인 스타일이죠. 테두리에 기울어진 정도, 부드러운 정도, 또 뒤에 그림자, 네온, 영상이 있었죠. 3D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걸 갖다 스타일이라고 애니메이션 효과만 좀 준 겁니다. 애니메이션 제시가 된다고 그랬죠. 애니메이션 스타트하는 시간만 바꿔놨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동작하듯이 잠깐 멈춰 살펴보고서 젓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것만 셀렉트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보다 디테일하게 하려면 옆에 있는 이거를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이 날 물론 시간이 많고 여러분 지금 5명의 유수병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 쉐이프 틀린 것 같아요. 비디오 쉐이프 했더니 쉐이프 이런 틀이 나오네. 시끄럽네.
동일한 내용인데 한 사람이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녹음한 영상을 실은 다음에 녹음한 영상이 여러 개를 복사해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 0.1초 0.1 시차를 발생해서 플레이시켜 버린다 그러면 내 한 목소리가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 더럽게 없네.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나서 별도로 돌잖아요. 멈춰. 거기 네모나크다고 돌기도 하고 하죠. 멈춰.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멈춰. 동영상으로 이렇게 쉐이프나 스타일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서 돌려버리면 재밌는데? 상상도 못한 기능이네. 이런 강의하다 깨달았습니다. 혼자 할 때 생각 못했었거든요. 거기다 그거 말고 해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말고 비디오의 흡창, 회전, 반사, 입체 효과 이런 그림적인 사고 옆에 뿌옇게 나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해보지 맙시다. 지금은 하지 맙시다. 도형새 뜬 사람들 시간 될 때 한번 해보길 수 있습니다. 그림자, 반사, 내용, 부드럽게 입체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일단 효과적으로 잠깐 멈추고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입체 모양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 파일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동영상을 삽입한 다음에 비디오 스타일, 비디오 쉐이프에 대한 건데 스타일은 아까 대충 모르고 클릭을 했나 봅니다. 멈춰. 또 뭐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화면에 표시될 때 어떤 식으로 표시되냐고요. 너무 좋아요. 전체적인 스타일 있죠. 테두리라든지 기울어진 정도, 부드러운 정도, 넘어가죠. 또 뒤에 그림자, 뭐 네온, 3D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걸 갖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제시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골라 쓰면 됩니다. MS가 이렇게 차려놓은 상을 쫙 살펴보고서 젓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것만 셀렉트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보다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다 지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물론 시간이 많고 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면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이프 틀인 것 같아요. 여기 비디오 쉐이프 했더니 쉐이프 이런 틀이 나오네. 동일한 내용인데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내가 동그라미라면 이런 부분은 사라진 상태로 나오고요. 내가 삼각형 하게 되면 이 삼각형 안에 부분에만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우와, 이런 게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떠드는 가운데 오른쪽 위에 영상이 나서 별도로 돌잖아요. 거기 네모나크다고 돌기도 하고 하죠.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쉐이프나 스타일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동영상 객체를 거기다가 도형해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덮어 씌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창의적인 사고 좋은 겁니다. 좀 해보지 맙시다. 우리 지금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고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비디오 스타일, 또 비디오 쉐이프에 대한 건데, 스타일은 아까 대충 봤죠? 쉐이프는 또 뭐지? 같은 내용입니다. 화면에 표시될 때 어떤 식으로 표시되냐거든요. 전체적인 스타일 있죠? 테두리라든지 기울어진 정도, 부드러운 정도, 또 뒤에 그림자, 뭐 네온, 3D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걸 갖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제시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골라 쓰면 됩니다. MS가 이렇게 차려놓은 상을 쫙 살펴보고서 젓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것만 셀렉트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보다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지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물론 시간이 많고 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면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쉐이프 틀인 것 같아요. 여기 비디오 쉐이프 했더니 쉐이프 이런 틀이 나오네. 동일한 내용인데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내가 동그라미라면 이런 부분은 사라진 상태로 나오고요. 내가 삼각형 하게 되면 이 삼각형 안에 부분에만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우와, 이런 게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떠드는 가운데 오른쪽 위에 영상이 나서 별도로 돌잖아요. 거기 네모나크다고 돌기도 하고 하죠.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쉐이프나 스타일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동영상 객체를 거기다가 도형해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덮어 씌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창의적인 사고 좋은 겁니다. 좀 해보지 맙시다. 우리 지금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고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비디오 스타일, 또 비디오 쉐이프에 대한 건데, 스타일은 아까 대충 봤죠? 쉐이프는 또 뭐지? 뭐 같은 내용입니다. 화면에 표시될 때 어떤 식으로 표시되냐거든요. 전체적인 스타일 있죠. 테두리라든지 기울어진 정도, 부드러운 정도, 또 뒤에 그림자, 뭐 네온, 3D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걸 갖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제시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골라 쓰면 됩니다. MS가 이렇게 차려놓은 상을 쫙 살펴보고서 젓가락으로 마음에 드는 것만 셀렉트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보다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다 지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물론 시간이 많고 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면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 쉐이프 틀인 것 같아요. 여기 비디오 쉐이프 했더니 쉐이프 이런 틀이 나오네. 동일한 내용인데 이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내가 동그라미라면 이런 부분은 사라진 상태로 나오고요. 내가 삼각형 하게 되면 이 삼각형 안에 부분에만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우와, 이런 게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떠드는 가운데 오른쪽 위에 영상이 나서 별도로 돌잖아요. 거기 네모나게 나오고 돌기도 하고 하죠.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이렇게 쉐이프나 스타일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동영상 객체를 거기다가 도형해주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덮어 씌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창의적인 사고 좋은 겁니다. 좀 해보지 맙시다. 지금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추고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영상인데 밑에 그림자 효과 한번 줘본 겁니다. 그림자 효과. 그림자도 움직이죠? 이거랑 같이. 영상 방뇨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같이 동영상이지만 이게 쉐이프하고 그 스타일을 지정한 거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작게 나오고 밑에 그림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네. 오케이. 네, 여러분도 꼭 이렇게 설정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효과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재밌는데 이거는?